오랜만에 매매봇 코드를 열어봤는데 새삼 놀랐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전략 로직은 50줄 남짓이에요. 그런데 그걸 둘러싼 코드가 500줄이 넘습니다. 전부 잃지 않기 위한 코드예요. 처음 이 비율을 봤을 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비율이 정상이에요. 오히려 전략이 방어보다 길다면 그 봇은 아직 라이브에 보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를 이야기할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전략은 수익을 설계하고 리스크 코드는 생존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생존이 전제예요.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전략은 틀려도 되는 의견이지만 리스크 관리는 어겨선 안 되는 헌법입니다. 왜 생존이 먼저냐면 손익에는 파멸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매보 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은 숫자로 볼게요. 50%를 잃으면 복구하려면 50%가 아니라 100%를 벌어야 합니다. 90%를 잃으면 900%가 필요해요. 잃을수록 복구는 기하급수로 어려워지고 전부 잃으면 게임 자체가 끝납니다. 놓친 수익은 다음 기회가 있지만 무너진 계좌엔 다음이 없어요. 그럼 그 500줄이 뭘 하고 있느냐? 크게 4겹입니다. 한 번에 걸 수 있는 최대치를 못 넘게 하는 포지션 한도, 하루에 잃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두는 손실 한도, 들어오는 시세를 의심하는 세니티 체크, 그리고 같은 주문이 2번 나가지 않게 하는 중복 방지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전부 이 채널에서 다뤘던 원칙들의 매매판입니다. 그 4겹의 꼭대기에 킬 스위치가 있습니다. 일일 손실 한도에 닿거나 데이터가 이상하거나 주문 실패가 연속되면 봇이 스스로 전원을 내립니다. 은행 연동편의 그 원칙 그대로예요. 애매하면 멈춘다.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순간이 왔을 때 계속 거래하는 봇과 스스로 멈추는 봇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니티 체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편에서 조용히 틀리는 데이터를 다뤘는데 매매에선 그 조용한 오류가 돈 쓰는 결정으로 직행합니다. 시세가 순간적으로 미친 값을 찍거나 멈춘 시세가 최신인 척 계속 내려오거나 그래서 봇은 가격을 받으면 믿기 전에 물어봅니다. 이 값 정상 범위인가? 이 시세 신선한가? 의심을 통과한 데이터만 전략에게 전달돼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방어가 전략보다 10배 긴가? 전략은 정상 경로 하나만 다루면 됩니다. 시세를 보고 조건이 맞으면 사고 판다. 끝이에요. 그런데 리스크 코드는 실패 경로 전부를 다뤄야 합니다. 시세가 이상할 때, 주문이 애매하게 실패했을 때, 제시도가 겹칠 때, 손실이 쌓일 때, 내가 버그를 냈을 때까지. 정상 경로는 하나지만 실패 경로는 셀 수 없죠. 코드 길이는 그 개수를 정직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정리하면 3가지예요. 첫째, 전략은 의견이고 리스크 관리는 헌법입니다. 의견은 틀려도 되지만 헌법은 어기면 안 돼요. 둘째, 파멸은 비대칭입니다. 놓친 수익은 복구되지만 무너진 계좌는 복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존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셋째, 방어 코드가 전략보다 긴 건 비정상이 아니라 실패 경로의 개수를 정직하게 반영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동화가 돈을 다룬다면 방어가 본체예요. 이 채널 커밋 로그는 실제 트래픽이 도는 프로덕션에서 내린 판단을 기록합니다. 벌기 위한 판단보다 잃지 않기 위한 판단을 더 자주요. 개발과 인프라, 데이터, 돈이 걸린 판단까지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구독으로 남겨두세요.